72페이지 1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부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좀 의미 있는 판례는 아닌데요. 어쨌든 공원관리청이 그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의 사용 수익하는 권한까지 허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죠. 수익적 행정행위고 기본적으로 기속이에요, 재량일까요? 재량이겠죠. 재량이고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철회권 유보, 부관의 하나의 형태죠. 철회권 유보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일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용돼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부담을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나요?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 또한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허용됩니다. 가능합니다. 자, 사전협의 가능하다.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여러분. 자, 119번으로 넘어갈까요? 119번. 119번의 3번 선지 볼게요. 119번의 3번 선지. 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해서 행정청과 사이에서 행정처분의 부과할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경우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자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에 행해진 협약의 효력은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일단 부관을 붙일 때 자 사전 협약 형식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협약의 효력은 자, 주된 행정행위가 없어져도 자, 119번 뭐라고 표현했죠? 자, 개정되어도 주된 행정행위가 주된 처분이 개정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꺼번에 챙겨주세요. 일단 첫 번째 협약 형식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협약의 효력은 주된 처분이 개정되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그 협약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두 번째 줄에 사후부담 나오죠. 사후부담. 여러분, 사후부담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후에 부담을 붙이는 거. 부담을 붙이려면 그때 붙여야지. 처분을 할 때 붙여야 되는데 사후에 부담을 붙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죠. 어느 경우에 허용하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미리 근거가 있는 경우, 근거를 마련해 둔 경우. 세 번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 명문, 유보, 동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명문, 유보, 동의 되셨죠?
자, 112번 가겠습니다. 11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12번 가겠습니다. 자, 기억번. 자동차 운수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시에서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청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위법합니다. 자,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체납국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몇 번이죠? 112번. 자, 여러분, 납세 의무는 부관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죠. 납세 의무는 그 납세 처분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지, 부담되는 것이지, 양도 양수 시에 부관을 붙인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거나 부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납국세 청산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 양수를 하는 것은 위법하는 겁니다. 위법한 거예요. 그 다음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부담은 별도 효력입니다. 두 번째, 니은. 별도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담은. 혹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보겠습니다. 숙박 영업허가람에 있어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자 이런 게 철회권 있네요. 철회권 유보입니다. 철회권 유보.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회권 유보입니다. 리을번, 디귿번은 맞는 얘기고요. 리을번. 여러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거는 나이브하게 맞는 말인데, 근데 특별하게 귀하 허가라든가 공무원 임명이라든가 이런 신분 설정 행위. 자, 몇 번이에요? 리을번. 자, 여러분, 신분을 설정해 주는 행위. 행위에는 부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관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리을번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흠 있는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에 미치는 효력은 부관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 여러분 부종관계. 주대자 여러분에게 주종관계라고 얘기해요. 주종관계. 그렇죠? 부종성. 자, 여러분 거기다가 미음번 부종성의 예외입니다. 부종성의 예외. 원래는 노비가 주인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근데 노비도 그냥 웬만한 노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최충헌의 사노비가 만적인가요? 근데 만적 정도 노비면 최충헌의 정치적 생명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정도. 그 정도니까 이게 지금 얘기는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의 부관. 요소인 경우에는 부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부관에 흠이 있는 경우 행정행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미음번 틀렸습니다. 부관만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번.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여러분 이거랑 111번에 3번하고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사전에 부관을 협약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 협약은 법적 효력도 있고 그리고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소명되지는 않는데 112번에 있는 미음은 그게 아니라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데 즉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데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서 부관을 붙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말이니까 여러분 사법상의 계약, 협약 이게 비슷하게 보여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13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 리을, 미음 2번이 되겠네요. 자, 113번 보겠습니다. 자, LPG 허가 조건을 부과했는데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2번, 3번, 4번도 있었는데 뭔가 부관을 붙인 거죠. 부관을 붙인 건데 5번 보겠습니다.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의 법령에 위반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보상 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철회권 유보의 형태죠. 철회권 유보를 걸었습니다. 가 볼게요. 가. 기속행위라도 법령 충족적 부관의 경우 조건을 부과하였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는데 예. 가 맞는 얘기예요. 가. 여러분 기속행위라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또 법령을 충족하는 법령 충족적 성격의 부관일 경우에는 조건 부과 즉 부관을 붙일 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나. 허가 조건 1항은 자, 여러분.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부담의 느낌이 있다. 그러면 부담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항은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어떤 효력 발생과 관계없이 좀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부담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담인지 조건인지 구분이 애매할 때는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첫 번째로 효력 발생 때문에 그렇죠. 부담은 별도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과 처분과는 별개입니다. 별개. 예, 그래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담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독립증송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근데 부담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나머지 두 개가 워낙에 센 거다 보니까 부담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허가 조건이랑은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 보호 등의 이념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영업자가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허가의 효력은 허가 조건 1항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효력과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무효라고 하면 안 되고 행정청이 별도로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취소하겠다. 너 왜 동의서 받아라고 했더니 동의서 제출 안 했어. 너 안 되겠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지. 동의서를 안 갖고 왔으니까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무효, 자동 무효, 당연 무효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청에 별도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조건 5항에 따라 행정청은 언제라도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어요? 언제라도. 자, 철회권이 유보되었다고 해서 언제라도 지 맘대로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라도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허가의 상대방은 이 허가 조건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허가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2, 3, 4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2, 3, 4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었다라고 보면은 그 허가 조건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죠. 부담일 경우에는 독립변송이 가능하지만 허가 조건일 때는 독립변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14번 넘어가겠습니다. 114번. 자, 근데 이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분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기속재량행위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러니까 기속재량행위라는 말은 굳이 따지면 이거는 근데 판례에서만 자주 나오는 거라서 기속적인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애매하죠. 애매해서 여러분 적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냐 없냐. 우리가 재량은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은 재량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이상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 따질 때는 기속재량행위는 그냥 기속행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속재량행위가 원래 그러면 그 기속성이 강하냐 재량성이 강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재량성이 좀 강한 거예요. 사실은 기속성 있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부관을 붙일 수 없냐 있냐라고 따져서 혹여라도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기속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관을 붙인 경우 무효입니다. 자, 이것도 근데 우리가 행정기본법이 그런 식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 별도의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별도의 근거 없이 이씨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무효이다 이렇게 하는 선지들은 앞으로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원칙적으로 기속은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기속재량행위는 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나요? 자, 이게 철회야. 그렇지 않아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 아니에요? 별도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너 부담을 안 지켰어? 너 동의서 받아오라고 했더니 동의서를 안 받아갖고 왔네? 기부채나 팔아오라 했더니 기부채나 안 했네? 나 처분 철회할래. 행정청의 입장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철회는 할 수 있지. 근데 당연 효력이 상실된다. 뭐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 안 하면 맞는 거죠.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별도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철회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렇죠? 장래를 향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정 처분, 이것도 처분이죠. 철회 자체도 처분입니다. 자,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별도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니은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별표 치시고, 디귿번도 많이 나오죠.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다 하더라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효력은 곧바로 소멸되나요? 곧바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곧바로의 X. 곧바로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자, 행정처분이 붙은 부담인 부관이 불가쟁력이 생겼어요. 부관이. 당의 부담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거기다 여러분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 매매행위, 사법상 행위는 별개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 수준 영어 포괄을 하는데
자,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는데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속이거든요. 조건 갖추면 해줘야 돼. 근데 거기다 부관을 붙였다고 쳐봐요. 부관을 붙였어. 뭐 위생시설을 갖추어라 라고 부관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관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부담이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 부담을 이행하기 위해서 근데 영업행위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부담이니까 효력은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위생시설 뭐라고 할까? 환풍기를 샀어 내가 그 부담을 지키기 위해서 A라는 사람하고 환풍기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에게 근데 그 부관을 안 붙여도 되거든 사실. 위생시설이 이게 부담 붙이기 잘못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환풍기 계약한 거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는 거야. 그럼 사법상의 매매 계약이나 사법상의 법률행위 효과는 충분히 민사소송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1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A 볼게요. 행정행위 효력을 장래에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했다. 자, 그리고 불확실한 사실의 밑줄, 발생의 밑줄, 동그라미. 그러면 뭐야, A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어떠한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했을 때는 이건 지금 우리가 조건 얘기한 거고 확실한 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해. 그런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이라고 하죠. 기한. 그러면 자 일정 정도의 어떤 것들이 하면 그게 발생해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기라고 해요. 시기. 기한으로 할 때는 똑같은 게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B번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 똑같네? 근데 이거는 소멸하는 행위래. 소멸하는 행위. 자, 이거를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개월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공사 허가는 사라진다. 이런 게 해제 조건이죠. 근데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딱 돼 있어. 이런 거를 우리가 기한으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종기. 끝날 것이 확실해. 자,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C번. 자, 행정행위의 부수에서 상대방에게, 여기서 중요한 말. 별도의 의무. 별도의 의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부담이라고 하는 거야. 별도의 의무. 좋은 말이네. 별도의 의무.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부담이라고 하는 거야. 별도의 의무. 이게 별도의 의무 부과라고 썼으면 좋았겠습니다.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 부담. 자, D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담이 뭡니까? 유업한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이건 아니고 C까지만 구분하시면 되죠, 여러분. C까지만. D는 어떤 그냥 사례가 주어진 거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A와 B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과 관계 있지만 맞아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는 효력 발생과는 무관하다. 네, 맞죠. 자, 조건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해. 근데 부담은 그런 상관이 없죠. 별도니까. 별도의 의무 부과니까.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자, B의 조건이 성취 시, B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행정행위 효력은 자동 소멸됩니다. 그쵸? B의 경우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행정행위 효력이 당연 소멸되진 않는다. 조건 성취 시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나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행정행위 당연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당연 소멸되죠.
여기서 조건 성취시나 어떤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였는데, 예를 들면, 조건 성취시라는 거, 네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것을 하면 이건 소멸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네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으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하지 않으면 소멸돼. 이거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당연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 부담의 하자가 있는 경우 C만을 소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A와 B는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자, D의 경우 부관의 무효에 의해서 본친 행정처분 자체 효력에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외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를 작용했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용했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에 부담이 붙어 있을 때, 그쵸? 부담이 붙어 있을 때, 자, 부담이 붙어 있는데, 이 부담을, 이행하는데, 이 부담을 이행하기 위해서 뭐 A라는 이름의 법률행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 이 법률행위에 취소할 때, 그 사유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잠깐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사법상의 행위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고 일단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한 거니까 취소 사유라고 주장할 근거는 같습니다. 자, 116번 가볼게요. 116번. 다음 사례에 따라 주어진 부관과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건 뭐 사례가 주어졌는데 뭐 사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여러분. 일단 도로 조명 허가 강학상 뭐예요? 특허죠. 조명인데, 조명. 근데 도로 조명의 종류 중에, 도로에서 무단 주차 허가나 해주는 게 도로 조명 허가구나.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무단 주차 허가를 해주는 게 도로 조명 허가구나.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 조명 허가 특허는 여러 가지 체계, 형식, 문헌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재량이겠죠. 재량. 자, 그리고 사안에서 관악구청은 언제든지 공익상 필요에 주차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철회권 유보라고 부르죠. A는 철회권 유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관을 또 붙였는데 B를 붙였어요. B. 자, B는 제세 공과금 이외에 같은 영업소득 20%를 납부해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조건을 건 게 아니라 별도의 부담을 부과한 겁니다. 별도의 의무를 부담한 거예요.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 기간은 1년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건 종기죠. 종기. 언제가 되면 끝난다라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는 기한의 종류 중에 종기와 시기가 있으니까 됐죠? 각각 의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네 가지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담, 철회권 유보 이렇게 네 가지만 알면 돼요. 부관의 종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조건만 빼고 나왔네요. 그쵸? 조건만 빼고 나온 거고. 조건은 근데 115번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115번 공부하면서 조건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117번 넘어갈까요? 117번. 다음 보기와 관련해서 부관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가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함에 있어서요. 3개월 동안에 공사를 그러면 공사를 할지 말지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공사 착수할지 착수하지 않을지는 확실해요, 불확실하며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건일 겁니다. 조건. 그리고 효력이 발생한대요, 소멸한대요? 소멸한대, 사라진대. 그럼 뭘까요, 여러분?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해제 조건. 자, 그러면 정답 벌써 나왔네요. 1번.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자, 여러분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그 부관은 국유지에 관해 사업 시행 인가의 효력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자기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 뭐라고 그런다? 두 글자로 부담이라고 한다. 부담.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발령하면 특허죠. 자, 사전 예방 조치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큰 틀에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그래서 포인트는 사전 예방 조치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해야 승인해 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18번 보겠습니다. 1번.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이것도 별표 쳐주세요. 1번 판례 자주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선지입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착수한 경우 착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자,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아요. 건축 허가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건축 허가가 살아있어요, 소멸됐어요? 살아있어요. 건축 허가가 취소되기 전입니다. 건축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면 비록 착수 기간을 지났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취소할 수 없다가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를 발급해 줄 것을 구하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책임 없이 원하는 것만 가질 수는 없어요. 118번이었네요. 118번. 자, 118번에 2번.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부관을 합쳐서, 전체 취소를 이건 할 수 있죠.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관만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자, 부관이 붙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관이 붙은 전체 처분에 대한 취소. 여기서 처분은 아마 수익적 처분일 겁니다. 그렇죠? 수익적 처분이 재량이 많고, 자, 수익적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만은 가져가고 싶고, 그리고 수익적이지 않은 부관은 떼버리고 싶을 때는 그거는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부담은 가능하겠지만 부담이 아닌 경우에는 떼일 수는 없어요. 떼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부관이 붙지 않은
부담 없는 처분을 부담 없는 처분을 자 부담 없는 처분으로 변경 처분을 한 다음에 변경 청구를 한 다음에 변경 신청 또는 변경 청구 한 다음에 그러면 얘네가 행정청에서 거부하겠죠.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한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자 소제기 가능. 자,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없애주세요 이렇게는 안 돼요. 없는 걸 신청해서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맨 밑에 두 번째 줄. 기부 체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호텔 건물에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뭐를 붙인 거예요? 철회권 유보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담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해도 무효이다. 이건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뭐 맞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좀 빨리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119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